특히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오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치가 그대로인가 하는 분들은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게 설명을 해줬는데, 기다려보면 또 그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요새 제가 참 다양한 걸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새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원래는 주로 이제 고민을 상담해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왜 요새부터 듣냐면 어, 작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사람들이, 하긴 그 전에도 있었네요. 2018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집이 한 채인데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팔라는 이유가 이제 내려갈 거니까.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안 살 거다, 내려갈 거다. 나는 차라리 그냥 비과세 받고 전세로 옮겨가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지 뻔하시겠지만, 예전 그 당시에는 뻔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답변이 가능했고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였죠. 집을 팔겠다. 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판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가야 될지. 근데 그냥 막상 불안해서 팔라는 분들은 계속 있어요. 뭐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구간이다, 누가 떨어진다 그랬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안 떨어질 거다가 아니에요. 부정은 안 할게요. 저는 지금 올해랑 내년 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데,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불안하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큰 문제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때 팔지 말아라, 거기 어떤 호재가 있다, 좀만 버텨라,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가 뭐냐면, 좋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집은 안 올랐다. 그러니까 2018, 2019, 2020이 다 되도록 안 오른 거예요. 그런 집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모서리에, 귀퉁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여기는 안 되는 건 없죠. 그때 저는 좀 더 기다려봐라, 지금도 그런 상담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도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집은 왜 안 오르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오르는 요인과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해보면은 이게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좀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거 역사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 얘기대로 오르지 않던 곳이 올랐잖아요. 오를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죠. 거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역세권이 아니야, 여기 없어, 멀어, 단독이야,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재밌는 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그냥 오른다,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그건 선진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제가 개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정규 코스가 없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요. 이게 유동성이 많아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거예요. 유동성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저도 제가 공부한 경제책에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상승에는 여러분 가치 상승도 있지만 모멘텀이 되게 많거든요. 모멘텀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 재화가 나한테 이득을 줄 거란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는 게 완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이 돈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아파트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면은, 여러분들 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앞다퉈 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지만, 그런 지역이지만 파시지 않는 게 좋겠다,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감사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나요? 제가 2018년, 2019년 상담해드린 분들이 지금 1년, 2년 지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긴 왜 이렇게 안 오르니까, 여긴 안 됩니까 하는 분들은 과거 내역을 보세요. 과거에 그 지역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지 보세요. 물론 지금 과거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파트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지어진 지가 오래 안 된 아파트들은 좀 히스토리가 어렵겠지만, 인근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되시겠죠. 지금은 아파트를 쉽사리 팔 때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아파트 사라 팔라 제가 할 주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잘못 파신 분들이 뭐 벼락거지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매도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 사실은 집이 한 채인 분들은 구석지든 아니든 팔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엔 거기서 살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10년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10년 버티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하시는데, 전 역사를 믿고 그냥 그렇게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어요. 현금 가치는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와닿나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는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시중에 돈이 있는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평소에 1,000원이었어요. 계란이 한 알에 1,000원이었는데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린 거예요. 그럼 계란이 2,000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계란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란 생산량이나 닭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 하는 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계란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가겠죠. 여전히 1,0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말이 이상한데 잘 들어보세요. 봐요. 계란의 개수, 계란의 생산 개수를 늘리니까 가격이 유지가 됐죠. 화폐는 2배로 풀려서 화폐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계란은 더 만들어내서 가치가 유지가 됐죠. 거 봐요. 뭐든지 개수를 늘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화폐가 2배로 풀렸으면 계란은 2,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원에 유지가 돼 있죠. 이게 정부 정책과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 그리고 생산의 어떤 가능성, 생산이 가능한 여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게 생산의 효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이 놓치시는데 예전에 차 만들 때랑 지금 차 만들 때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에쿠스 공장 가보셨어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전자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점점 올라가요. 계란 만드는 일도 우유를 짜내는 일도 다 효율성은 올라가요. 건설은요? 건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땅값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효율성이 올라가 봤자란 말이에요. 근데 화폐는 풀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그 화폐 가치의 상승분이 확 먹혀 들어간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화 가치를 따질 때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폐가 많이 풀리고 지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기저기 부처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세금도 생각해야 되고 땅 주인한테 매수도 해야 되고 지어 올려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나중에 또 세금도 메꿔 넣어야 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맞을 때 많이 지어버려요. 그럼 그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공급이 자유롭다면, 분양가가 자유롭다면. 광역시의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대구도 그랬고 울산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어요. 많이 지으면 떨어지고 조금 지으면 오르고 다 맞진 않아요. 그게 좀 잘 맞는 지역은 서울이랑 대구 정도겠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많이 짓게 해줘야지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랑 내년에 집을 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 집이 오르지 않는다, 변두리다 해서 상급지로 올려갈 게 아닌데 단지 그냥 무서워서 집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죠. 그냥 오케이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더 사진 않더라도 지금 있는 집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수요가 하나도 없는 집은 안 되겠죠.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화폐 가치 하락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 너무 억울해하는 마음, 뭐 조급해하는 마음 이런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지키는 생각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오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치가 그대로인가 하는 분들은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모든 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다려보면 또 그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온기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파시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우리 집이 너무 안 오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어서 나는 팔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인근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재산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오늘도 뭐 법원 갔다가 지금 또 임장 나와 있는데 또 이거 마무리하고 또 집에 돌아가야겠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